저번 영상 너클 제작하면서 빠뜨렸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 영상에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링에 들어가는 부분의 공차는 N7, 대문자 N7로 했고요. 베어링은 6807GG 이렇게 기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 만드는 공대생 채널의 차 만들었던 공대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뮬러 전륜에 해당하는 업라이트 부품들 어셈블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각각의 부품을 모델링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참고하시면은 해당 부품들 그리는데 문제 없을 것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렸던 부품들 이용해서 어셈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그렸던 모델링 파일들 모두 불러와서 카티아에 띄워줍니다. 그리고 카티아 어셈블리 디자인 창을 열어준 다음에 각 부품을 어셈블리 창으로 이동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믹 캘리퍼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달구지 제작자 블로그 들어가면 얻을 수 있습니다. 링크는 영상 하단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달구지 제작자 운영하시는 김덕준 선배님 감사합니다. 모델링 파일은 캘리퍼 본체하고 패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전륜 후륜 모두 사용할 모델링 파일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어셈블리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각각의 업라이트에 적용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참고로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오디오가 많이 비어 있을 수도 있으며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모델링 파일 어셈블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믹 캘리퍼 브레이크 아세이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로드 핸드 베어링하고 스페리컬 베어링 파트 디자인 그려보면서 그렸던 볼이 있습니다. 참고로 스페리컬 베어링하고 로드 핸드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볼 위아래로 서페이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셈블리에서 일일이 서페이서 부품 하나하나를 추가하면 번거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파일을 생성해서 볼과 서페이서가 한 파트로 되어 있는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페이서 재질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재질 사용했고요. 작업의 용이성을 위해서 환봉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비어져 있는 파이프를 사용했습니다. 내경 8에 외경 12짜리 알루미늄 파이프 사가지고 선반 작업할 때 절단만 하면은 완성이 되도록 재료를 구입했습니다. 서페이서의 단면을 위아래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페이서의 폭은 6mm로 선정을 했습니다. 조금 여담으로 말하면은 스페리컬 베어링만큼은 오로라 베어링 사시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오로라 베어링 영문으로 메일 보내서 우리 스톤 포뮬러 팀인데 할인 좀 해주라 하면은 1+1 할인 행사 해줍니다. 그러면은 사실 공단 가서 구입하는 일반적인 스페리컬 베어링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비싸서 못 구입하는 것도 아닌데 사실 성능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정말 빡빡하고 우리가 그 포뮬러에 사용하기 딱 적당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체명은 발설을 못하겠지만 제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제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봉지 뜯기 전에 신품 상태에서도 케이스와 볼의 유격이 어마어마하며 운 좋게 가끔씩 우리는 유격 없더라 이거 뽑기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고무 안에 실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유격을 못 느끼는 걸 수 있는데 한번 주행해보시고 그 고무가 자리 잡게 되면 어마어마한 유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리컬 베어링만큼은 오로라 제품 구입하시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떠드는 순간 스페리컬 베어링 안에 들어가는 볼하고 서페이서가 모델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드 앤드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 제이라는 회사 제품을 사용할 거고요. 카탈로그 보니까는 그 안에 들어가는 볼 사이즈가 살짝 달라서 모델링도 별도로 해주었습니다. 제이라는 업체의 로드 앤드 베어링까지 서페이서 추가로 작업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하면은 서페이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셈블리를 별도로 하게 되면 많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볼, 서페이서 위아래 3개의 부품을 한 파트로 구현해주면은 나중에 어셈블리 할 때 손을 좀 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또 말씀드리면은 그 제이라는 부품의 업체로 좋은 기록을 내는 팀들도 있습니다. 그 오로라 베어링 자체가 고성능, 기록 단축의 그 핵심적인 열쇠라고 보긴 조금 힘들어요. 그냥 기록 단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원래 하위권 팀이었는데 그 제품을 사용한다 해가지고 갑자기 1등으로 뛰거나 막 그런 환상은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볼 위아래로 서페이서를 그려주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업라이트 어셈블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업라이트 어셈블리를 할 때 기존 파일을 타이어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를 먼저 어셈블리 창에 열어준 다음에 타이어를 픽스 해줍니다. 어셈블리 창에서 반드시 한 부품, 기준이 되는 한 부품은 픽스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셈블리 할 때는 부품을 나중에 조립한다고 많이 흐트려 놓으면은 어셈블리 상에서 원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 하나, 기준이 되는 부품 하나는 반드시 픽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라이트에 들어가는 부품들 하나하나 모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어셈블리에 앞서 부품의 조립성, 그러니까 구속 포인트를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익스플로드 부품을 흐트려 놓겠습니다. 어차피 타이어는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업데이트를 누르면 타이어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흐트려 놓겠습니다. 참고로 업데이트 버튼은 작업장 하단에 그 회오리 모양의 버튼이며 단축키는 컨트롤 U가 되겠습니다. 이제 업데이트를 눌러서 타이어를 원점으로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품을 구속할 때 구속점을 편하게 보기 위해서 부품을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품의 이동과 구속의 차이점은 이동은 단순히 그 파트가 이동하게 되는 것, 그래서 스냅 기능을 이용하면 단순히 그냥 붙어버리게 되는 기능이고, 구속을 이용하면 그 부품의 고유한 위치를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품을 움직이더라도 업데이트 컨트롤 U를 누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구속이 되겠습니다. 허브가 휠에 구속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디스크 한번 구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스크가 구속이 완료되었습니다. 무엇을 먼저 구속을 할까요? 그 다음에 너클을 구속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허브와 너클의 중심점을 일치시킨 뒤에 베어링 폭에 맞추어서 구속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 코맥 캘리퍼에 고정을 해주는 브래킷 구속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맥 캘리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조립할 때마다 위치가 조금 헷갈리는데 좀 조심하셔서 한 번에 조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구속하는 위치, 너클에 브레이크를 고정하는 지점 있잖아요. 저 지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너클을 단품으로 그렸을 때 다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셈블리 한 상태에서 디스크하고 패드에 위치를 잘 맞추어서 어셈블리 상태에서 너클에다가 추가적으로 그리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컨텐츠 때문에 영상화하는 과정에서 그냥 기존의 너클을 복사해서 그리는 과정을 거쳤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캘리퍼 본체를 구속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믹 캘리퍼에 볼트 I2I하고 고정해주는 브래킷의 볼트 I2I가 0.5m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카티아 상에서는 조금의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처럼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뭐 0.5mm면은 그냥 꽉 조으면 들어가는 정도이지만은 카티아 상에서는 정말 0.001까지 완벽해야 구속이 완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임시 방편으로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임시 방편은 코맥 캘리퍼에 평행하는 지점하고 브래킷에 평행하는 지점, 그러니까 각도를 0도를 맞추면은 약간의 볼트 포인트는 어긋나더라도 부품이 평행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구속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클의 상단 피봇이 걸리는 브래킷을 구속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너클 상단에 피봇 포인트가 걸리는 브래킷을 투피스로 제작한 이유는 그 사이에 서페이서를 넣어서 캠버를 수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간 서페이서를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너클의 브레이크 지점을 어셈블리 상태에서 파트를 그린다고 했는데 지금 이 영상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조금 아쉽지만은 이 영상으로 그 부분은 대체하겠습니다. 어셈블리에서 스케치해서 부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일단은 어떤 형체가 보여야 나중에 어셈블리 상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볼 수만 있게 패드로 뽑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어셈블리 파일로 옮겨줍니다. 너클의 상단 피봇 브래킷하고 지금 그리고 있는 파트 파일에 원점을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 파일에 스케치로 들어가서 스케치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셈블리 상에서 여러가지 부품을 수정할 때는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 어떤 부품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파일에다가 스케치를 수정하게 되면은 다른 파일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볼트가 관통하는 부분도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형상이 잡혔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서페이서 파일로 들어가서 스케치를 수정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서페이서 파일을 열어서 스케치를 수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서페이스와 결합되었을 때 나중에 탈착의 용이성을 위해서 상단에 구조물을 하나 넣어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볼트 관통 지점 같은 경우에는 아래를 다 비워줄 건데, 그런 형상을 하는 이유는 볼트를 완벽하게 분해하지 않고 약간만 이완한 상태에서도 캔버스 서페이스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형상으로 설계를 하면은 볼트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고 너트를 살짝만 이완한 상태에서도 캔버스 서페이스를 넣었다 뺐다 탈부착의 용이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파트에서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작업 트리 맨 상단에 있는 어셈블리를 더블 클릭해 주셔서 어셈블리 작업 창으로 만들어 주셔야 어셈블리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캔버스 서페이스와 함께 너클에 구속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단차가 있는 이유는 17년도 설계의 지오메트리는 그대로 따라가는데 그 해 연도에 발생했던 간섭을 약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도를 조금 더 주었는데 조금 이 모델링처럼 단차가 조금 발생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이렇게 만드는구나 참고만 하시고 나중에 직접 설계하시면은 이 부분까지 반영해서 더 좋은 모델링 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드 앤드 베어링, 스페리컬 베어링 걸리는 볼 구속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라이트에는 볼만 지금 구속하는 이유는 나중에 암대를 모두 어셈블리 했을 때 어셈블리 상에서 움직임을 풀어주기 위해서,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기 위해서 볼은 업라이트에, 로드 앤드나 스페리컬 베어링, 하우징은 암대에 구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볼트나 너트는 일일이 어셈블리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디스크가 결합되는 곳에 볼트 머리, 너클하고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 폭이 넉넉한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간섭 날 확률이 꽤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스티어링 담당하는 곳에 로드 앤드 결합해주는 볼트 머리, 휠하고 간섭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업라이트 어셈블리 완성되었고요. 자, 휠에 지금 보시면은 간섭이 있죠. 브레이크 고정해주는 브라켓에 간섭이 있는데 저 부분은 순정 상태가 저런 모양이고 나중에 그라인더로 갈아서 가공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포뮬러 전륜의 업라이트 어떻게 어셈블리 하는지 같이 영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포뮬러를 도전했던 17년도 포뮬러를 기준으로 설계를 했으며 분명히 개선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팀의 상황에 맞춰서 수정 그리고 개선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긴 영상 시청해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당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대회 때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